시간이 흘러 때는 1997년. 그때 아버지는 38살이었고 내 나이 6살이었어. 당시 가족은 창원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항상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작업복을 입고 출근을 했어.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어김없이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에마인 갤로퍼 차량 트렁크에 각종 연장과 못을 넣어 다니는 벨트를 실었어.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왠지 모르게 라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뭔가 아주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기분이 너무 찜찜해서 일을 하루 쉴까 생각도 했지만 기왕 나갈 준비를 다 했으니 나선 김에 돈이나 벌고 오자는 생각으로 아버지는 그렇게 운전석에 앉았어.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현장에서 크레인이 운반하는 물건에 머리를 맞는 바람에 10m 상공에서 추락하는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어. 그 사고 때문에 아버지는 마산의 모 병원에서 거의 10년 세월을 보냈는데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수백 번의 재활운동을 반복한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지. 당시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까지 했었다는데 아버지가 회복한 걸 보고는 정말 기적이라고 했대. 사고를 당한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서 온몸에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목에는 깔때기 같은 것을 착용한 상태로 내도록 누워만 있었어. 사지마비에 혀까지 마비가 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나의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는 항상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었어. 아버지 병문안을 가기 위해 마산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아무튼 아버지는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서 어느 날은 깜빡 잠이 들기도 했다가 어느 날은 정신이 또렷한 상태로 내내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밤이 되면 도무지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해. 그래서 나를 꼬박새기 일수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무렵에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체험, 즉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되었어. 모두가 잠이 든 야심한 밤에 아버지의 영혼이 몸에서 스르륵 빠져나와서는 열린 창문을 통해 하늘 저 멀리로 날아갔다는 거야. 아래를 내려다보니 헤드라이트 불빛을 밝힌 자동차가 드문드문 다니고 깜깜한 와중에도 불을 밝힌 빌딩과 집들이 보였다고 해. 아버지는 그렇게 하늘을 쭉 날아가다가 안개가 뿌옇게 낀 어느 지점의 바닥에 내려앉았는데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그곳을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어. 그렇게 한참 동안을 걷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둘 보였는데 혼자 걷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자녀로 보이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앞으로 걸어갈수록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났는데 아버지가 여기가 어디인지 물어보려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모두 아버지의 눈을 피하면서 말도 없이 가버리더래. 아버지가 유심히 살펴본 결과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 우선 첫 번째로 그들은 눈동자가 없었어. 그래서 애초에 눈을 마주칠 수 없었던 거지. 두 번째로 그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하지 않았고 모두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만 걷고 있었어. 외양이나 옷차림은 모두 보통 사람과 비슷했는데 누군가는 빈손으로 가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손가방을 들고 간다거나 등에 보따리를 한가득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들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냇가가 나오고 그들은 그곳에 잠시 앉아 보따리를 푸는데 그 안에 음식이 들어있었대. 물가에 이른 사람들은 그제야 짐을 푼 뒤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을 다른 이와 절대로 나눠 먹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빈손인 사람은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들은 그저 하염없이 걸어가기만 했다고 하더군. 유일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가는 마치 한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 뿐이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혼자 걸으면서 각자 음식을 먹고 쉬었다가 또 걸어가고 그러는 거였지. 아버지는 이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몇 번이고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고개를 돌리며 아버지를 슬금슬금 피해버렸어. 결국 아버지는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한참 동안을 계속 걸어갔어.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어두침침한 안개가 걷히면서 구름 사이로 빛기둥이 내리쬐는 것처럼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사방에서 쏟아져 내렸어. 잿빛이었던 바닥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에 핀 꽃들은 그 종류와 색깔이 현실에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영롱하고 찬란하게 보였다고 해. 평생 일만 하느라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아버지조차도 바로 이런 걸 두고 아름답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였다니 말이야. 아버지는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향기도 맡고 꽃밭에 뒹굴기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계속 앞으로 걸어나갔어. 그들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곳을 걸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보따리를 짊어진 채 무작정 앞으로 걸어가기만 했어. 그렇게 2시간 정도 꽃밭을 걸어가던 아버지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꽃밭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상태로 몸으로 돌아왔다고 해. 아버지는 또다시 하늘을 훨훨 날아서 병원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누웠는데 그 순간에 정신이 확 돌아오더래. 그 사이에 날이 밝아서 창밖을 보니 저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는 버스와 차들이 선명하게 보였다고 하더군. 아버지는 이 일을 무려 2년간 매일 밤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했다고 해. 그러니까 새벽 2시 무렵에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하늘을 날아가다가 안개 낀 땅으로 가고 거기서 2시간 정도 걸어서 아름다운 꽃밭에 들어갔다가 이건 뭔가 아니다 싶은 순간에 다시 하늘을 날아서 병원으로 돌아온다는 거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대화를 한 사람은 없었고 꽃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너무 좋아서 점점 병원으로 돌아가기 싫어졌다고 해. 유체 이탈을 한 상태에서는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면 사지마비 환자가 되어서 밤이 될 때까지 바보처럼 누워만 있어야 하니까 말이야.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영원히 그 꽃밭에 눌러앉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매일 밤 병실을 돌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간호사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대. 환자분은 밤마다 왜 안 주무세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천장만 보고 있고 제가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시던데요. 그 말에 아버지는 그냥 몸에 마비가 와서 그런다고 말하며 대충 넘겨버렸어. 내가 밤마다 유체 이탈을 해서 저승에 다녀옵니다 그런 말을 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 테니까. 그 상태로 2년을 버틴 아버지는 재활훈련에 돌입했고 유체 이탈도 그렇게 끝나게 되었어. 그 무렵에는 마비 증상도 많이 나아지고 밤에 잠도 조금씩 잘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유체 이탈을 안 하니 그때 봤던 사람들이 이젠 현실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 안이나 로비, 근처 공원 같은 곳에서 뭔가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뭐지? 그러고 유심히 보면 눈동자가 없더래. 그들은 정처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건물 안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기도 하는 등 보통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 눈동자가 없더라는 거지. 아버지는 처음에 이게 너무 낯설고 무서워서 그들만 보면 피해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고 해. 하지만 평소에 귀신이 보인다고 말하면 가족들까지도 아버지를 이상하게 볼까봐
수십 년 세월 동안 혼자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아들인 나에게 털어놓으신 거지. 나도 이제 다 큰 성인이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 아버지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만약 그때 아버지가 유체 이탈을 하면서 그 꽃밭에 눌러앉아 버렸다면 아버진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